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새마을, 농협, 저축, 부도 안 보면 거품 물고 후회합니다. 한국의 자영업 대출이 1064조이며 연체 금액이 18.1조이고 중소기업 부실도 1749곳에 이르며 대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D등급이 130곳이나 됩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새마을금고와 농협, 저축은행이 부도 및 합병을 추진 중이며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권 연체율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횡령 문제가 터졌으며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깡통대출이 심각합니다. 국책은행도 건전성이 문제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예금 보호가 절실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입니까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이 뱅크런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신경 좀 써야 돼요. 여기 보실래요? 자, 한국 기업 위기는 은행 위기하고 직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곳에 예금을 해놨을 거예요. 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는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뭐 제목을 이렇게 딱 달았다고 해서 막 저갈 건 아니에요. 왜냐? 실제로 지금 합병하는 것들은 부도 맞아요. 알았습니까? 자, 오죽하면 추상무 경제부총리 4.16 계속 유동성 공급한다고 했고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기는요, 근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위기인데 기업 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영업 파산,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나 파산할래요, 나 희생할래요 하고 그거 끝나버리는 거야. 나 잡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라고요. 자, 한국자산공사 추심도 유보하고 있고 연체이자도 면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파산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 놀라지 마세요. 1064조입니다 자영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인데 1064조 이게 뭐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연체율 18.1조나 연체하고 있어요. 다중채무자가 무려 71%. 3곳 이상의 빚낸 사람들. 자, 중소기업도 보세요. 문 닫는 중소기업이 올해 파산 신청한 곳이 무려 1745곳이나 파산 신청을 했어요. 와. 중소기업 부실률이요 3.78에서 4.18로 역대 최고치예요. 부실이 4.18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회수, 자, 돈을 회수하는 비율은 20.4%에서 10.1%로 역대 최저. 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힘든지 회수율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반토막 났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이렇게 만신창인데. 대기업 볼까요? 대기업.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순입니다. 전체 부실 징후 CD 등급, 사실상 C등급 워크아웃, D등급 희생인데 이거 완전 230개나 돼요. 속칭 대기업이요. D등급 희생은 말이 좋아 희생이지 이건 완전 파산입니다. 부도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정부가 혈세로 살려주는 거죠. 130개나 돼요. C등급 워크아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직전에 가는 것들이에요. 100개나 돼요. 아우, 대기업 52곳이 영업이익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쉬운 2곳이나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내요. 그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비를 쓰기는커녕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해가 갈수록 적자야. 하겠어요? 근데 대기업은 버티잖아요. 왜?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여튼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기업 위기 왜 이 말을 하느냐. 은행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행 뱅크는 언제 터질지 비상. 한번 미국은행이 터진 적이 있었죠. 이거 보실래요? 제2의 SVB 사태 오나 다시 살아난 미은행 위기. 지금 미국은행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예전에 자, SVB 초고속 붕괴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루에 56조나 뱅크런 사태가 터진 적 있죠. 실리콘밸리 줄도산 해가지고 303조 급여도 못 내고 투자자,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다 빠져버렸죠. 시그니처 두 번째로 났었는데 아예 줄초선 났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로 파산.
자, 뉴욕 최대 대출기관 파산해가지고 연쇄 파산이 지금도 연쇄 파산이 잠복됐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은행 파산이 미국이란 나라도 금융권으로 먹고 사는 나라조차도 이래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스트레스 DSR 그 다음 애들 그 부분들 여러 가지 책정을 하는데 합격한 곳들이 건전성 합격한 곳들이 별로 없어요. 제2의 리먼 브라더 위기가 있고요. IT 스타트업 회사 자금줄 문제가 되고요. 유동성 불안 파산 확대. 미국도 이런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다른 나라 걸 뭐 다른 나라도 저 지경인데, 자, 예금 위기 터졌다. 뱅크런 올라. 이금융권 탄핵 국붕의 유동성 실시간. 뭐 꼭 탄핵 문제가 아니래도 원래 위험했어요. 원래. 이제 달러 뛰고 막 그래버리면 더 위험해지겠죠. 가뜩이나 지금 다행히 달러가 안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별표 좀 쳐볼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저금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금 위기, 최선의 방법, 보호 상향. 자, 계엄 탄핵 정국, 이금융권 비상이죠. 제일 불안한 게 이금융권이니까. 예금, 새마을, 저축, 자, 농협, 신협, 이게 단위조합 농협이에요. 수협, 산림조합, 얘들 위험해요. 원금 이자 포함 5천만원 이내밖에 지금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통과됐으니까 1년 이후에나 1억이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고 이걸 지금 돈 찾아갖고 옮겨라 이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최선의 방법. 지금은 예를 뭐 새마을금고가 터져서 부도 나가지고 끄시고 이거 아니에요. 합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금융권 1, 2년 만기에 찾아 옮겨도 돼요. 자, 됐죠? 대신에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돼요. 돈이 많다면, 막 몇 억씩 있다면. 우체국 여기에 넣으세요. 1금융권 5대 은행 있죠. 5대 은행 또는 국책은행. 국책은행이 건전성은 별론데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라의 은행이니까. 여기에다가 넣으시라고.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들 나는 싫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법인이 다른 농협, 단위조합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나눠서 넣으세요. 10군데다가. 다 보장 받으니까. 4천만원씩. 자, 보호 상향. 국회 1억 통과됐고요. 이제 내년. 그렇게 되면 예금이 좀 더 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이 유리한데 문제는 부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 심각. 자, 인터넷 은행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무수익 여신은요, 고정 여신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얘는 받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유지비만 나가는 게 깡통 대출인 거예요. 아주 큰일이죠. 326억이에요. 인터넷은행, K뱅크, 토스뱅크. 이번에 지방은행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경남, 부산, 광주 이런 은행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은행들이 있죠. 걔들도 1금융권이긴 하지만 위험하다고요. 왜? 깡통 대출이 많으니까. 지금 무수익 여신이 1조 돌파해서 40%. 와, DG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이금융권. 지금 아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금융권 생략하겠습니다. 이금융권이 깡통 대출도 많아요. 연체율만 많은 게 아니라. 자, 횡령은행. 1금융권은 다 좋은데 횡령이 많아서 지금 정부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3천억 횡령 경남은행. 와. 자, 먼저 우리은행부터 2025년 네 번째 발생한 친인척 사고. 부동산 이명 계약 대출 금액보다 분양 더해 가져갔어요. 더해 먹었다고요. 6월달 100억, 8월달 165억, 9월달 55억, 11월달에 25억. 정말 횡령. 이게 1금융권 맞습니까? 우리은행 1금융권 맞아요 이거? 경남은행도 남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PF대출 기관 경고에도 3.89억원 최대 횡령. 직원 28명 포함해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받았고요. 내부 통제 부실로 금감원 제재 대폭 강화. 여튼 돈 단위가 좀 크게 횡령을 했죠. 자, NH농협 이거 농협은행 1금융권 은행인데도 부실이 많다기보다 횡령을 했다고요. 자, 3월 영업직원 109억대 배임, 5월 69억 배임, 또 8월달 117억 횡령, 11월 예금 2.5억 빼돌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이 NH 농협 왜 그래요? 꼭 단위 농협, 새마을 것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번에 은행 부도 세 가지. 여러분들,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도납니다. 자, 지금 원달러 1,500원대 진입 무려 아직은 계속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갑자기 뛰잖아요. 하루에 20원도 뛰고 30원도 뜁니다. 자, 달러 1486.7까지 폭등을 해서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인 1570 언저리까지 갔어요. 달러 1500에서 1600 수준 곧바로 금융위기로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제 생각은 계속 지금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자기도 모르게 끓여서 죽는지 모르고 서서히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1200 돼야 정상인데 지금 1400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 이제 좀 지나면 또 1500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달러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부실 급등,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37점, 오 어마어마하네요. 3주 3위표 오르면서 완만한 상승 계속 지금. 외환 비상. 부도 단계가 1단계는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돼요. 이게 대출 상환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 예적금 부여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요. 세 번째 단계가 은행 부도가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서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나고, 또는 기업 부도로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대출 상환이 안 된다? 예적금을 늦게 준다? 좀 조심해 봐야겠죠? 자, 비은행권은 진짜 위험합니다. 증권사, 세상에 여기 보세요. 증권사 PF 연체율이 17%예요. 부실 정리 급등, 2023년 말부터 3.84. 어우, 진짜 어마어마하네. 최대 위험치죠. 17%가 뭡니까, 연체율이. 이금융권도 그렇게 안 돼요. 저축은행 상위 그룹이 11% 됐는데 얘보다 낮네요. 2023년 말부터 3.84 최대 위험치고, 4년간 PF 성과급도 지들은 성과급 돈잔치를 하는 거예요. 8,510억. 이렇게 연체해놓고 성과급. 결국 증권사는 망해도 증권에 다니는 직원들은 떼돈 버는 거죠. 성과급으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캐피탈, 유동성 비율 100% 미달 퇴출, 평균 53% 심각, 여유와 부실 우려 사업장 4조 5천억 규모, 연체 채권 16%, 유동성 53% 강력하게 문제 해결할, 지금 금감원이 해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보험사도 다 예외가 아니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 미만, 메리츠 85, DB 손해보험 92, 현대해상 96. 얘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0 미만이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흥국생명이 74.1로 상당히 심각하고. 자, 이제 저축은행부터 이금융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 파산 위기죠, 지금 솔직히. 79곳 중에 10곳이 적기 시정 조치하라고 명령을 받았고요. 연체율 8.36. 이게 말이 그자식 연체율이 뭐예요? 1%도 아니고 8.36. 1금융권이 0.34밖에 안 되는데 8.36 어마어마하죠. 적자 조합이 40곳. 79곳 중에서 40곳이 적자야. 왜 은행이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본 확충이 부족한 4곳, 6곳은 퇴출, 파산 위기.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행이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기운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은 하지만 2금융권, 1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이 직원들 힘도 내시고요. 좀 이제 건전한 쪽으로 정말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남미, 우리나라가 금융 쪽이 뻗어나갈 곳들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와,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가 11.0으로 압도적이죠.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여러분들 아까 무수익 여신, 깡통대출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돈 뜯기는 것 중에서 또 PF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있어요. 29.7, 거의 30% 육박하네요. 퇴출, 시정조치 4세 6곳, 최악의 경우 퇴출 위험인데, 말만 퇴출이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합병이 되는 거겠죠.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져도 정말 위험합니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 재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전염이 돼갖고 저축은행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아예 퇴출 합병시켜가지고 문제를 안 생기게끔 만들겠다. 자,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터진 적 있죠? 자, 가계부채 부도 합병 1288개가 있는데 14개 부실금고 합병. 와, 진짜 많이 합병했네요. 적자가 1288개 있어 431곳이나 적자예요. 적자액이 상반기만 1조 2천억. 진짜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PF 절반이 새마을금고하고 상호금융 집중돼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부실 연체율이 무려 7.24. 아까 11%에 해당되는 저축, 17%에 해당되는 증권사보다는 낮지만 이거 7.24도 정말 살인적인 연체율이죠. 2001년 1.93인데 지금 몇 배가 급증한 거예요. 24년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9.4, 저축은행은 29.7. 이게 19.4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돈 뜯길 위험성이 높은 돈 아닙니까?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인데 빨리 행안부는 금융당국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새마을금고 계속 부실 생기고 있잖아요. 요즘 새마을금고를 그래서 상호금융으로 통합해서 저걸 내고 있습니다. 합계를. 합동감사, 남양주지점 뱅크런 사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원 가담 933억, 여기도 역시 불법 대출 33명이나 검거했고, 검사를 종료했는데, 자, 이제 높은 제재 수위, 제재를 가한다 이 말이죠. 금감원이 어떤 제재를 가할지 봐야겠네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자, 얘들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파산위기. 자, 2208곳, 강력한 구조조정. 연체율이 3, 4%입니다. 새마을금고보다는 좀 낮죠? 적자조합이 749, 정말 2208곳에서 745곳이 적자야. 여러분들 흑자나도 문제인데, 조금 흑자나도 문제인데, 이거 적자라는 건 심각한 거잖아요. 22년보다 10배. 신협은 제일 위험해요. 이 중에서도.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엄청나네요. 1위입니다. 1위. 상호조합 연체율 4.43, 신협은 6%대예요. 연체율이. PF 고정이하 여신 19.7, 아까 새마을금고하고도 닮았네요. 부도 합병입니다. 부도 안 난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나니까 합병되는 거죠. 상호금융 적자기업 115곳이 745곳으로 아까 늘어났었잖아요. 급증했죠. 자, 상호금융 4등급 부실지점 부도 합병,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시 부도. 자, 이번에 국채은행. 그럼 나라의 은행인 국채은행은 문제가 없냐? 국채은행도 심각해요. 문 닫을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나라 은행이기 때문에, 국가의 은행이기 때문에 문을 안 닫겠죠.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 은행, 여신, 증권사, 보험사,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권이 위험하지 않은 곳들이 없죠. 자, 기업과 은행이 부실한 상황에서 나의 피 같은 예적금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당장 부도가 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만기까지 보유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